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자, 2023학년도 의과대학 학생부 교과전형 분석 다섯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경상대학교와 고신대학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많은 대학들에 대한 걸 정리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은 이제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대학에 대한 분석을 원하죠. 야, 나는 고신대나 경상대학교 원서를 쓸 거 아닌데 내가 가고 싶은 학교는 경희대학교인데 내가 가고 싶은 학교는 경북대인데 왜 고신대나 경상대에 설명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많은 대학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이유가 있죠. 다 아시는 것처럼 입시는 하나의 측면, 하나의 데이터만을 분석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전체적인 입시에 대한 흐름과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은 어찌 보면은 간절히 가고 싶은 대학이 있고 꼭 가고 싶은 대학이 있지만 쉽게 가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대한 부분, 또 학생부 교과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지원 대학을 결정하려는 경우들이 많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자료를 분석하고 전반적인 입시의 흐름과 의대뿐만 아니라 치대나 약대 구간까지 포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별로 많이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러겠죠. 제가 이렇게 많은 의대에 대해서 정리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물론 저도 공부를 하기 위함이죠. 왜냐하면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자료를 분석하면서 저도 공부를 하기 위함이고, 결국은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해야만 결국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에 맞게끔 최적화되어진 대학을 선정하고 합격으로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대학, 나와 관계가 없는 대학의 입시의 경향을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경상대학교하고 고신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지난번에도 이제 동일한 차트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의대 모집 인원이 수시 전형에서 1876명, 정시에서 1204명이기 때문에 약 3000명 정도를 의대에서 선발을 해요.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전에는 이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유지했었는데 현재 의학전문대학원, 다시 말하면 2023학년도에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선발하는 대학은 차의과대학과 건국대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는 2024학년도부터는 완전히 의대체제로 변하기 때문에 의학전문대학원 체제에 있는 학교는 차의과대학밖에 없어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학을 입학하고 난 다음에 진로를 바꿔서 의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의대 학사 편입학도 없어졌고 일반 편입밖에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의전원 체제도 사실상 차의과대학 하나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어차피 의대를 가기 위한 방법은 대학 신입학밖에 없기 때문에 수능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 되면 내년에라도 대학을 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년에 가면 대학 입시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올해 승부를 끝내서 반드시 의대 또는 의대가 아니더라도 의학기회에 합격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년을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1876명을 선발하게 되어질 때 서울 지역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대략적으로 약 600명 정도가 돼요. 그리고 경남이나 경북 지역에서 534명, 그 다음에 전남 전북 지역에 326명, 그 다음에 충남 충북에 242명의 강원 지역에 178명인데, 주목할 점들은 뭐냐 하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가장 많은 선발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전형의 방식은 지역균형 전형이다.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경기권에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전형 14% 이거나 아니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방에 있는 전형은 대부분 교과나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이 많아요. 교과나 지역인재 전형이.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결국 서울, 경기,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의대에 합격하기 매우 어렵다.
두 번째, 약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치대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치대는 오히려 서울, 경기, 인천 지역보다 전남, 전북 지역의 모집 인원이 더 많죠. 결국은 뭐냐면 서울, 경기, 인천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또는 자사고라 하더라도 경쟁력을 크게 갖추지 못했다고 한다면 사실상 서울, 경기, 인천 쪽에서 의대를 가기도 힘들고 치대를 가기도 힘들다. 이 점을 꼭 우리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지역적으로 선발하는 비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지역에 거주를 하느냐에 따라서 입시에 대한 전략을 세우실 수 있겠죠. 내가 만약에 강원 지역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지역인재 전형으로 합격을 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인재 전형이 아닐 때 과연 내가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으로 어디에 원서를 써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게 되어지는 학교는 경상대와 고신대고 경상대, 고신대는 보시는 것처럼 경남, 부산 지역의, 울산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을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경상대학교를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년도에 14명을 선발하다가 올해는 모집 인원이 10명으로 줄었어요. 말씀을 드렸죠?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은 늘었죠. 서울 수도권의 선발 인원은 줄었죠. 그리고 그 해당 지역에서도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은 증가했지만 예를 들어서 해당 지역의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은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서울, 경기, 인천에서 대학 가기 어렵고 그렇다고 지방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집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어려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지역인재 전형의 모집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다소 유리하다 하지만 역작용으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모집 인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을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이라 하더라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경상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100% 전형이에요. 면접을 실시하지도 않고 자기소개서를 반영하지도 않죠. 그리고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대학들은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전형이죠. 그냥 원서 지원 한 번으로 수능 체제만 충족이 되어진다면 합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지만 내신 성적이 다소 경쟁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경상대학교처럼 학생부 교과 100% 전형은 불리한 전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영 점수를 보게 되어지면 기본 점수 850점에 실질 반영률이 150점 그리고 학생부 반영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3과목을 반영하고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든 고등학교 졸업자든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수학을 포함하여 세계 영역 등급 합이 4이니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높은 구간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낮은 구간이라도 할 수 없고 대부분 3.3과 3.5 중간 정도에 껴있기 때문에 수능 체주는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체주가 높은 구간이라고 했었던 우리가 뭐 건양대학교 같은 학교들이나 계명대처럼 수능 체주가 비교적 3.3 정도를 요구하는 거에 비해서 계명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100%라 하더라도 수능 체주가 다소 낮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겠죠. 수능 체주가 높으면 내신이 낮아지는 거고 수능 체저가 낮아지면 내신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경상대학교의 입시 결과를 보면 지금 정리하는 대학교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 3.3이나 3.4를 반영하는 학교고 오늘까지 정리하게 되어지면 건양대, 계명대, 충남대, 충북대, 경상대, 고신대를 다 정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개 영역을 반영하는 학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경상대학교는 2022학년도에 경쟁률이 22.86대 1. 경쟁률 진짜 높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 경상대학교의 내신 성적이 1.15 정도의 내신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높아요.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내신 성적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사실상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의 열망은 크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의대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 성적으로 의대를 선택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많지 않다는 얘기죠. 기회와 선택의 폭이 많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경상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도 이렇게 높은 경쟁률이 발생이 되고 있는 이유일 겁니다. 모집 인원은 10명입니다. 경상대학교는 교과 성적의 중요성이 더욱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입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2학년도의 경쟁률을 보면 22.86대 1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2021학년도의 경쟁률을 보면 27.88대 1이죠.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2021학년도의 결과를 보니까 17명 모집에 지원 인원이 474명, 22.88대 1에 수능 최저 충족자가 302명을 충족했다라고 했는데 302명이 미충족했다라고 했지만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36%예요. 수능 최저 36%는 비교적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좀 높은 구간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 4 정도의 수능 최저는 의대를 원서를 쓰려고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이 높으면 당연히 내신 성적이 높아지겠죠. 1단계를 많은 학생들이 통과했다는 얘기고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순으로 잘라내니까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높아지면 내신 성적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36%는 비교적 높은 수능 최저다. 3, 4 정도는 의대 원서 쓰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충족 가능성이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실제 경쟁률은 10.12대 1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최종 등록 인원은 17명에서 17명 등록했고 충원 인원이 51명, 그러니까 약 300% 정도의 충원인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원 인원은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등급 평균 등급은 1.24, 그 다음에 80% 컷이 1.29, 그러니까 평균과 80% 등급 차이에서의 0.05% 정도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0.5% 발생되니까 결국 편차가 크게 벌어지진 않는 거예요. 결국은 내신 성적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야만 붙는다. 수능 최저가 3, 4가 적용이 되어졌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경상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들어가니까 혹시나 내신이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기대를 갖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수능 최저 충족 비율 높고 평균 점수와 80%의 점수 구간을 줬기 때문에 결국 내신 성적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야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2022학년도도 보니까 학생부 교과가 14명, 모집 인원이 그전보다 줄었습니다. 자, 지원 인원이 320명 정도 지원했고 경쟁률이 22.86대 1. 전년도보다는 경쟁률이 좀 떨어졌어요. 자, 수능 최저 미충족자가 209명입니다. 근데 충족 비율은 35% 됐고요. 실제 경쟁률은 7.93대 2다. 최종 등록 인원은 14명이고 충원 최종 예비 순위는 22. 그러니까 이때보다는 2022학년도에 뭐가 떨어졌냐면 결국은 충원율이 떨어졌죠. 충원율이 떨어지게 된 이유는 2021학년도에 경쟁률이 높았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2.88, 저기는 22.88. 결국은 뭐냐면 경쟁률이 높으면 내신 성적이 올라간다는 공식은 똑같은 거예요. 경쟁률이 높으면 그 안에 상위 점수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경쟁률이 높으면 합격할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서를 쓸 때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경쟁률이 낮은 구간에 가야만 기회가 발생이 되지, 경쟁률이 높은 구간에서는 그만큼 불합격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에 경쟁률이 하락하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충원율이 떨어진 거죠. 14명 모집에 22명 정도의 충원율이 떨어졌다. 상위 대학으로 많은 학생들이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합격한 학생들의 상위 구간의 비율이 전년도보다 낮아졌다. 결국은 지원자들 최종 합격자의 성적이 다운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등급 성적을 보게 되어지면 1.15, 1.17 정도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2021학년도보다 2022학년도에 학생부 등급 평균 성적은 높아졌어요. 그쵸? 높아졌어요. 여기는 1.29인데 여기는 1.17로 높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원율은 떨어졌죠. 결국은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성적은 상승했지만
그 합격한 학생들이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국은 이 학생부 교과 전형만으로는 상위 대학의 이동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면서 상위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는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라 하더라도 비교과 역량의 우수성이나 학생부의 종합적인 우수성, 면접이라든가 기타 요소가 반영이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전형의 특징과 안 맞고, 그리고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상대학교의 원서를 쓰는데 합격생의 내신 성적이 1.15예요. 그러면 1.15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경상대의 원서를 썼어. 그럼 이 학생은 다음에 어디다 쓸까? 라고 생각해보면 결국 경상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1.15에 합격하는 학생은 반드시 서울 수도권으로 원서를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서울 경기 수도권에 원서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꼭 이해할 점이 있어요. 뭘 이해해야 되냐면 경상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합격하는 학생의 내신 성적이 1.15, 1.17이야. 그럼 이 학생들 중에서 추가 합격되어진 22명, 14명 뽑는데 22명이 빠져나갔고 이 22명은 어디에 원서를 썼다는 얘기냐면 서울, 경기, 인천 대학에 합격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경상대보다 약간 상위권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대구 경북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충남이나 충북 지역에 합격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만약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쓴다면 결국은 경상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합격한 학생의 내신 성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결론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써서 합격하려고 한다면 내신 성적은 적어도 2점대 이내 정도의 내신 성적이 되어야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방의 20개 대학의 내신 성적의 평균으로 보면 대부분 다 1.25 정도의 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으로 일반고 학생이 붙으려고 하면 대부분 1.2 이내 정도의 성적대가 되어야 경쟁력이 있다. 1.2가 벗어나면 바로 어디로 내려온다? 지방의 대학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쓸 수 있다. 이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알아둘 점을 보면 지금 경상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과 지역균형 전형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일반 같은 경우에 내신 성적이 평균이 1.15, 그 다음에 80%가 1.17이에요.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은 1.12, 80%가 1.16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의 80% 컷이 1.17이야. 그리고 지역인재 교과 평균 성적이 1.16이면 지역인재 전형의 내신 성적과 일반 전형의 내신 성적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없는 거.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지역인재 전형의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대학을 가기가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낮아도 충분히 붙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결국은 뭐냐면 경상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써서 합격하는 1.16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 그 다음에 경상대학교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의 원서를 써서 합격을 할 수 있는 1.17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다 어디로 온다는 얘기냐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이 얘기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서울에 어디에 무슨 고등학교가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보니까 서울대를 막 10명을 보내. 우리 학교 되게 좋은 학교야.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해.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의대를 갈 수 있어. 갈 수 있죠. 물론 당연히. 꼭 못 가는 건 아닙니다. 못 가는 건 아니고 갈 수는 있는데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대학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지역균형 전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전국에서 내신 성적 1.16, 1.17에 해당이 되는 모든 학생들이
서울 경기 중심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살고 있고 우리 학교 되게 좋은 학교고 진학률이 높으니까 나는 지방에 있는 학생들보다 다소 유리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지역인재 전형은 차라리 해당 지역 내에서의 경쟁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보시는 것처럼 경상대학교 지역인재 전형과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일반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 경쟁률 차이예요. 경쟁률이 큰 차이는 아니더라도 지역인재 전형이 18.20,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일반이 22대1이니까 경쟁률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내신 성적의 차이는 크지 않다. 이 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고신대학교를 보겠습니다. 고신대학교와 경상대학교는 또 반대되는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고신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자율고 졸업 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는 제외한다 라고 했고요. 1단계에서 배수가 전년도에는 7배수였다가 배수가 10배수로 커졌습니다. 배수가. 그 다음에 학생부 100%,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90%에 면접 10%를 반영하는 전형이니까 좋죠. 뭐가 좋아요? 첫 번째는 내신 성적이 다소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좋습니다. 왜? 1단계 배수가 크기 때문에 경쟁률이 20대1의 경쟁률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0배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이 2대1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1단계를 통과하고 나면 뭐로 승부를 볼 수 있다? 결국은 면접으로 승부를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신대학교는 전전에 말씀드렸었던 계명대와 유사하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긴 하지만 내신 성적이 다소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유리한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면접일은 11월 19일 수능 다음에 면접을 보도록 할 거고, 자, 면접고사는 인성 및 공동체 의식이나 전공 적합성,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게 되고 현재까지 발표가 되어진 내용으로 보면 비대면 실시간 동영상 업로드 형태의 면접입니다. 이렇게 면접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면접은 중요하다 하더라도 대학에 직접 가서 진행하는 대면 면접보다는 면접의 영향력이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면접보다 더 중요한 것은 1단계 서류평가,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중요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학생부는 보시는 것처럼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전과목을 반영하고요. 진로 선택 과목을 하나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동일하게 3학년 1학기까지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게 되어지면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을 반영하는데 수학을 포함하여 3개 영역 등급 합이 4, 과탐 하나죠. 그러면 여기가 경상대학교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동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지원하는 학생들의 유형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35, 6%. 다시 말하면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높으면 뭐가 높아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신이 높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 배수가 10배수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10배수라 하더라도 이 대학은 내신 성적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주목할 점의 하나는 뭐냐면 대학에서 7배수에서 10배수로 배수를 늘렸다는 거죠. 7배수에서 10배수로 왜 늘렸을까? 배수를 왜 늘렸을까? 7배수도 당연히 큰 배수인데 거기서 다시 10배수로 늘렸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문제점이 바로 뭐냐면 경상대학교하고 다르게 고신대학교의 원서를 쓴 학생들이 실제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높지 않았다.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높지 않다 보니까 1단계를 통과한 소수의 학생들만을 가지고서 면접을 보고 학부를 결정하다 보니까 대학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내신 성적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또는 내신 성적이 낮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수시에서 일정 인원만을 뽑고 그거를 정시로 이월시켜서 뽑았었을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고신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세요. 학교에서 발표한 교과 평균 성적이 1.43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은 뭐냐면 경상대에 비해서 내신 성적이 상당히 낮아요. 상당히 낮은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고신대학교, 경상대학교 두 개 대학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거의 비슷한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상대학교는 세계 영역 등급 합이 4. 그 다음에 고신대학교도 세계 영역 등급 합이 4니까 두 개 대학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동일해요. 그런데 경상대학교의 내신 성적은 높고 고신대가 낮은 이유, 또 고신대는 더군다나 면접의 비중도 사실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 첫 번째, 고신대학교가 올해부터 1단계를 7배수에서 10배수로 올리게 되어진 가장 큰 이유는 고신대의 원서를 지원한 학생들이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낮은 거예요. 그렇죠?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낮은 거예요. 왜 낮을까? 왜 낮을까? 그러면 고신대학교의 원서를 쓴 학생들 중에서는 어떤 학생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냐면, 고신대학교의 전형의 방식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단계에서 7배수로 학생부 100% 고르고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과 면접을 수능 이후에 보는 전형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첫 번째는 나는 수능의 고득점이 예정돼. 수능 고득점이 예상이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능 시험을 잘 봤었을 때 경상대보다 고신대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이런 데로 원서를 쓰기도 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수능 시험 엄청 잘 보면 고신대학교 면접 안 가면 불합격 되는 거니까 다른 대학을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수능 성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사실 고신대 이상의 의과대학을 간다는 걸 확신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다단계 전형에서 1단계 전년수 7배수였었던 고신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어찌됐든 경상대의 원서를 쓰시는 보다는 첫 번째는 교과 성적이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다소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고신대의 원서를 쓸 거예요. 자, 내가 경상대의 원서를 쓸까? 고신대의 원서를 쓸까 고민합니다. 첫 번째, 나는 내신 성적에 강점이 있어. 고신대를 쓸까? 경상대를 쓸까? 고신대를 쓰지 않고 경상대를 쓸 것 같아요. 왜? 내신 성적에 강점이 있으면 교과 성적 100%인 경상대가 유리하지. 굳이 이거를 면접까지 보는 전형을 선택할 이유는 별로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거죠. 경상대학교의 원서를 쓰신 분들은 대부분 내신 성적에 강점이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쓴다면, 고신대학교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다단계 전형 면접 7배수라고 하는 높은 배수를 고려하고 원서를 쓰기 때문에 교과 성적의 약점과 수능 체제의 불안정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런데 왜 다시 고신대학교가 올해부터 10배수로 배수를 늘렸냐?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고신대학교의 입시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내신 성적의 평균이 1.43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럼 1.43이면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1.5대까지도 형성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내신 성적이 학생부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1.43이나 1.5까지 내신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는 배수를 7배수를 두었다 하더라도 실제 1단계를 통과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배수를 더 늘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고신대학교는 내가 내신 성적은 다소 부족하지만 나는 의대를 가고 싶어. 그렇죠? 하지만 나는 수능의 고득점이나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고신대학교가 하나의 전략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고신대학교의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입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1학년도 고신대학교를 봤더니 의대가 30명 모집의 경쟁률이 10.7대 1밖에 안 돼요. 그 7배수라고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 다 1단계를 통과할 것 같은데.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1단계 합격자의 평균 점수는 1.449,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의 평균 성적은 1.30 정도가 되는 거죠. 아마도 이제 내신 성적이 1.30 정도의 높은 내신 성적이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원서 듣기를 조금 약간 꺼려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2022학년도로 가니까 모집 인원 25명의 경쟁률이 14.24. 그렇죠?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7배수라 하더라도 그러면 1단계 통과가 2대 1밖에 안 돼요. 경쟁률이. 1단계 합격자의 컷이 1.43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1단계 합격생의 컷이 1.43이라는 얘기는 대략적으로 1.43 또는 1.5 이내 정도는 들어야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단계를.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14.24 그리고 1단계에서 7배수 그럼 2대1밖에 되어지지 않으니까 내신 성적이 낮아도 수능 체제를 충족하게 되어지면 1단계를 통과할 수 있을 거고 1단계를 통과하면 면접을 보면 붙을 수 있겠다. 이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단계의 성적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43 정도 되고 그 다음에 2021학년도 1단계 합격자의 평균 성적이 1.44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점수대가 조금 더 낮아진다 하더라도 대부분 1.4 후반이나 1.5 초반 정도는 되어져야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최종 합격자의 성적은 1.43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 등급 컷과 최종 등급 컷이 별 차이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충원 인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5명 모집에 약 30명 정도. 여기는 30명 모집에 35명 정도의 충원이 됐기 때문에 약 100%의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봤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신대학교는 그런 의미에서는 좀 경쟁이 된다. 단 고신대학교에 원서를 쓸 때 대략적으로 내신 성적이 1.5 초반 정도는 되어져야 경쟁률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거기에다가 수능 체제를 충족하고 수능 고득점을 맞고 면접을 잘 보게 되어진다면 합격의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내신 성적이 다소 안 좋으신 분들이 의대를 쓰려고 하면 사실상 구간 잡기가 힘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고신대학교는 전략적으로 원서 지원이 가능한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서 하나 볼 점이 있어요. 뭘 볼 점이 있냐면 2021학년도 고신대학교 입시 결과를 보면 일반고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을 보면 일반고의 최종 등급 컷이 1.43이거든요. 일반고의 최종 등록이 1.43인데 지역인재 전형의 최종 등급이 1.47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반고와 지역인재 전형이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죠. 야, 지역인재 전형으로 가면 대학 가기 되게 쉽다. 지역인재 전형의 모집은 엄청 늘었으니까 라고 했는데 따져보니까 일반고나 지역인재 전형이나 사실상 합격형의 내신 차이는 별로 없고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경쟁률이 지역인재 전형이 다소 낮다는 건데 낮아도 그렇게 낮지 않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고가 14.24 대 1의 경쟁률인데 지역인재는 13.80 대 1이니까 사실상 지역인재 전형이 별로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유리하지도 않구나 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데 이렇게 지역인재 전형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걸 또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역인재 해당 지역의 전형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이거는 해당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지 않는 서울, 경기,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도 꼭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가 만약에 부산이나 울산이나 경남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는 학생이다 라고 한다면 지역인재 전형으로 쓸 수 있는 대학을 한번 조사해 봤어요. 동아대학교 학생부 교과 28명을 뽑습니다. 인제대학교 교과 전형에서 28명을 뽑아요. 울산대학교는 이번에 인원이 많이 늘었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13명을 뽑았고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는 교과에서 30명, 종합에서 30명 그 다음에 경상대학교는 교과에서 24명을 뽑습니다. 자, 내가 대구, 경북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지역인재 전형으로 원서를 쓴다. 그럼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는 게 영남대학교 23명,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교과 12명, 경북대학교 종합 34명, 그 다음에 계명대학교 교과 24명, 그 다음에 동국대 경주 교과 지역인재 전형이 11명이에요. 주목할 점은 지역인재 전형도 뭐로 나눠진다? 학생부 종합과 교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종합과 교과로. 해당 지역 내에서도 흔히 자사고나 과학고, 다시 말하면 학업적 역량뿐만 아니라 활동에, 탐구의 역량이 우수한 학교 프로파일이 높은 고등학교들이 있죠. 그런 고등학교들을 대상으로 한 학생부 종합전형이 존재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사실상 부산, 울산 지역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부산대밖에 없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울산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이 전년도보다 인원이 많이 늘기는 했지만 사실상
부산대, 울산대 2개 정도 학교 또는 부산대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거의 모든 전형이 교과 전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구 경남 지역 같은 경우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학이 사실상 경북대밖에 없어요. 경북대. 그렇기 때문에 영남대, 경북대, 계명대, 동국대, 경주는 뭐로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나눠져 있죠. 결국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세워져 있는 대학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기반으로 계단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은 동아대,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이 낮은 학생들은 경상대. 당연히 아래로 오면은 내신 성적이 높아지고 위로 가면 내신 성적이 낮아지고 대신 수능 최저가 높아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학생들이 모든 대학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수능도 강점이 있고 내신도 강점이 있어. 그러면 여길 벗어나겠죠. 다른 데로 가겠죠. 대부분 학생들이 내신 성적이 좋으면 수능이 불안정하고 수능에 자신이 있으면 내신이 불안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대학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의 폭이 많지 않다. 이 점을 알아두셔야 되고 그럼 여 다음에 얘기할 핵심은 뭐냐? 결국은 뭐냐면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어디로 갈 가능성이 높냐?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자, 첫 번째로 봅시다. 경상대학교하고 부산대학교를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경상대학교 말씀을 드렸죠.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을 봤더니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의 80% 내신 성적이 1.16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오더라. 경상대학교가 이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오는 이유는 봤던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아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인 내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부산대학교를 봤더니 부산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내신 평균 성적이 1.05, 70%가 1.06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의 내신 성적이 1.06, 1.09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서울, 경기, 인천 타 지역에서 오는 전형이고 지역인재 전형은 그 지역 내의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어찌됐든 내신 성적이 이 정도로 높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학생들이 여기에 원서를 쓰고 난 다음에 어디 있어? 이 학생들이 1.06이나 1.07이나 1.14, 1.15 정도의 교과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경상대학교나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에 원서를 쓴다. 그리고 경북이나 부산 지역의 일부 대학의 원서를 쓰면 그 다음에 쓰는 구간은 반드시 어디로 넘어오냐면 서울, 경기 지역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쓰거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데 그 대표적인 학교가 여기입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여기. 바로 어디냐면 여기에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지는 1.1, 1.0대의 학생들이 첫 번째는 이 지역에서 원서를 쓰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역에 있는 대학보다 조금 더 나은 대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지역의 대학을 일부 쓰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어디로 온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으로 오게 된다. 그럼 대표적으로 어디 있을까? 첫 번째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쓸 가능성 높겠네요. 두 번째는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의 원서를 쓸 가능성 높겠네요. 카톨릭대학교 학생부 교과나 학교장 추천 전형의 원서를 쓸 가능성. 그러고 난 다음에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그러고 난 다음에 쓰면 한양대, 중앙대 다 빠지고 경희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나 네오네레상스 전형에 쓸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아주대, 인하대학교, 가천대학교에서 가천대학교와 인하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전국 각지에서 내신 성적 1.0과 1.1이 되시는 분들이 서울, 경기에 몰려든다.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지 마라. 무슨 얘기를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냐면 서울, 경기, 인천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해서 내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의대를 가기에 적합하고 서울, 경기, 인천에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애들보다 내가 우수한 학력 지표와 학생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물론 모든 분들이 경쟁력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있으면서도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과 우수성이 입증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일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힘을 줘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 그리고 내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도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원서를 쓰면서 반드시 지방에 있는 대학의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필연적으로 쓰게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의 대학에 대해서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된다. 가고 싶은 대학으로의 열정으로, 가고 싶은 대학으로에 대한 분석보다는 실제 붙을 수 있는 대학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던 거 이어서 경상대, 부산대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계명대와 경북대는 또 어떠냐 보겠습니다. 계명대학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의 내신 성적이 85%가 1.43이죠. 지역인재 전형의 85%의 컷이 1.41이죠. 자, 경북대학교 보겠습니다. 경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의 내신 성적이 어느니까 2.12 정도가 되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내신 성적이 1.11이 되는 거죠.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인데 내신 성적이 1.11이야. 그쵸? 이 점을 꼭 우리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역인재 전형의 모집 인원이 매우 크게 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대학 가기가 수월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에서 해당되는 지역의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대부분 지역인재 전형으로 대학을 갈 거기 때문에 나는 서울, 경기, 인천에 살고 있으므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올라오는 데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지역은 내가 원서를 쓰고 나한테 유리하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만약에 부산이나 울산 지역에 살고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이 되어지는 분들은 사실 여기밖에 쓸 데가 없어요. 부산대학교. 그러고 나면 결국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올라와야 되죠. 두 번째,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쓴다 하더라도 이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계산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지원 구간 자체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아지면 내신이 높아지고 그 내신 성적이 대부분 1.1대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경남이나 부산 같은 경우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학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되는 경북이나 부산 지역에 있는 자사고 학생들이거나 탐구 역량이 우수한 학교 프로파일이 우수한 학생들은 필연적으로 경북대를 딛고 난 다음에 무조건 서울, 경기로 와야 되는 거예요. 몰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계산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낮은 구간은 높은 내신 성적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 학생들이 어디를 쓴다? 서울, 경기를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학생들은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다 쓸 거고, 서울 수도권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몇몇 안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학생들은 서울, 경기, 인천의 대학을 가기가 유리할 거고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작년보다 입시가 좀 많이 바뀌었죠. 입시가 바뀌었고 의대를 가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의대가 가기가 어려워진 이유 중에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예전에는 대학을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진로를 바꿔서 의대 학사 편입학이나 의전원 체제로 바꿔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걸 만든 제도의 취지 자체도 그거죠. 결국은 대학 입시에 학생들이 집중이 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학을 진학하고 난 다음에도 본인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하자.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의 교육이 파행적으로 진행이 되는 걸 막자라는 취지였지만 결국 의전원의 자리를 못 잡으면서 대부분의 의전원 체제가 지금은 다 차의과 대학을 빼고 난 다음엔 다 의과 대학으로 바뀌었어요. 결국은 그래서 대학교 2학년, 3학년을 다니고 난 다음에 수능시험 보시는 분들,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의대나 약대, 치대를 노리시는 분들이 상당수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이신 분들, 재수하는 분들 꼭 명심할 건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수능 최저 충족해서 올해는 일단 상향으로 가고 안 되면 내년에, 물론 내년에 되면 좋겠지만 의대 입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은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의 우수성과 장점을 찾아가지고 상향에 돼서 상위권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학생부 교과나 비교과 전체적인 역량의 우수성을 평가해서 합격 가능성을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의대 입시가 어려운 이유, 그 다음에 의대 컨설팅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처럼 수능 체제가 없는 전형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확정되어진 학력 지표를 바탕으로 대학을 결정하기 때문에 비교적 쉽죠. 하지만 의학 계열은 대부분 다 수능 체제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수능 체제, 결국은 9월의 시점에서 수능의 결과를 예측해야 되거든요. 어느 시점에서 수능 체제가 충족이 가능할지, 결국 예측에 예측을 더해야 되는 게 의대 컨설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렵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학생과 부모님,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 진행하는 컨설팅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냐면 희망 중심으로, 아이에게 용기를 주는 중심으로 컨설팅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컨설팅이 중요한 이유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하이퍼리뷰에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컨설팅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자꾸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짧게 생각하면 고등학교 3년이죠. 길게 생각하면 거의 12년 동안, 또 재수를 하시는 분들은 고등학교 3년 이후에 또 1년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결국 대학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공부 엄청 열심히 해. 열심히 해서 성적을 내는 것도 어려워요. 열심히 했지만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성적이 나왔어. 내신 성적 1.1의 내신 성적의 수능 체제를 충족하고 비교과를 쌓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탐구 활동을 진행했어. 최종적으로 대학을 가는 과정이 핵심이에요. 결국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합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이거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 원서 지원의 결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냐면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그리고 학생의 희망과 학생에게 용기를 주는, 부모님의 희망을 담아내는 그런 원서 지원이 아니라 실제 합격 가능성 있는 원서 지원을 하셔야 되고, 올해 원서를 써보고 내년에 한번 해본다, 이런 식의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재수를 한다든가 내년에 다시 한 번은 원서를 더 쓴다는 것은 올해 합격을 하고 난 이후에 학생이 분명한 뜻이 있고 부모님이 그만큼 뜻을 철저하게 가지고 계신다면 한 번 정도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올해 원서를 썼다가 정말 본인이 원하는 대학과 너무나 멀리 떨어지거나 아니면 모두게 불합격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사실상 내년의 입시는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경상대학교, 고신대학교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수능체제 4개 영역을 요구하는 대학들을 또 정리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뭡니까?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은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가장 좋아하죠. 하지만 내가 정작 가고 싶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나와 관계가 없는 다른 대학의 입시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래야만 포괄적 이해력을 갖추게 되고, 그래야만 합리적인 원서 지원이 가능하지. 자, 어머니 어느 대학 가고 싶습니다. 어느 대학 가고 싶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자, 고려대를 보시죠. 고려대 입시 결과가 어쩌고 작년에 경쟁률이 없고 충원율이 얼마였었고,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지역적인 데이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입시의 전략의 흐름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은 통계나 데이터를 그렇게 신뢰하진 않거든요. 통계나 데이터를, 가장 위험한 게 통계나 데이터를 믿는 것 자체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원서를 쓰거나 아니면은 지원 전략을 짤 때 당연히 그 전년도의 통계나 데이터가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은 맞지만, 지나칠 정도로 대학에서 발표한 학생부의 교과 평균 성적이나 전년도의 입시의 결과를 너무 신뢰하게 되면 결국 그 다음 연도의 입시 전략을 현명하게 짤 수가 없다는 거죠. 입시는 움직입니다. 하나의 고정이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대학에 대해서 정리하는 이유도 결국은 흐름을 읽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